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엠스간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5월 10일 시험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번 주도 이제 한 주가 금방 지나갔네요. 그래서 오늘 뭐 증시는 어쨌든 이제 위아래로 좀 변동성이 있었지만 코스피는 잘 끝난 흐름으로 좀 마감이 됐고, 근데 기업별 차별화가 뭐 엄청납니다. 실적 이제 따라가지고 변화가 좀 심하니까 일단 지수가 사실 지금 별로 의미가 없는 정세예요. 지수 오르고 내리고 이거보다도 이제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더 중요한 그런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방산업종 얘기 하나 있고요. 또 1분기 실적 시즌 점검, 그다음 요건 이제 우리나라 그 기업 뭐 이익 추정치가 좀 올라간 그런 이제 그래프가 하나 있고, 이제 개별 기업이 많죠. 실적 발표가 이제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아이센스, 실리콘2, SK바이오팜, LNF, GS 리테일, 현대백화점,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CS 윈드, 비올, 이렇게 해서 한번 보고서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이렇게 항상 미국 증시 먼저 정리해드리는데, 어제도 이제 거기 그 강연회에서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 일단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거 요청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하게 됐는데, 어쨌든 계속 이런 식으로 미국 증시 먼저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예, 보고서 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 정리하고 이렇게 계속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0.85% 다우가 훨씬 좋아요. 요즘에 분위기가 다우지수 계속 오르고 있고, 나스닥은 상승 반전에 성공했고, 환율은 일단 마이너스 7원으로 좀 빠졌고요. 반도체는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빠졌고, 유가는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약간 데이터는 혼재돼 있고, 지금 미국 증시에서 가장 좀 중요한 게 결국 고용 지표인데, 고용이 안 좋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요거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이거 좀 그래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이 나왔던 이제 내용 중에 요게 이제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보시면 갑자기 늘어났죠. 이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실업수당 달라는 거죠. 그게 늘어나는 건 고용이 안 좋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좀 늘어난 게, 일단 사실은 이제 경제 지표는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증시에는 오히려 호재가 됐어요. 어쨌든 이게 뭐 악재가 된 건 아니고, 미국 증시는 오히려 이렇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니까 금리 인하 이거 하겠다. 왜냐하면 연준 의장이 그 고용 지표를 더 중요하게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용이 둔화되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고용 지표가 꺾이고 있어요. 실제 조금씩. 그래서 연준 의장의 머릿속은 더 복잡해지겠지만, 물가가 정말 높게만 이렇게 막 오르는 그게 아니면 고용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 악화가 지금 증시에서는 아주 악재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급격히 떨어져가지고, 고용지표가 너무 안 좋으면 금리 인하 하겠죠. 근데 그건 호재는 아니에요. 경기가 갑자기 망가지면서 인하하는 건 악재고, 다만 이렇게 서서히 둔화하는 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지표가 계속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요즘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유틸리티나 부동산 같은 방어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좀 특징이고요. 영국의 영란은행은 금리 동결했는데 6월에 인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럽은 미국보다 좀 빨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도 결국 따라가고 우리도 따라가겠죠, 언젠간. 국제유가는 중국의 수출입 데이터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수출 증가, 수입도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이런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유가는 반등에 성공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유가 상승은 이게 뭐 전쟁이나 이런 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국 지표 호조 때문에 올라간 거라 시장에는 긍정적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주보다 22,000건 늘어나가지고 작년 8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 고용이 식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기업으로는 로블록스가 메타버스 관련주죠. 22%나 급락을 했고, ARM, 영국의 이제 반도체 설계 자산 IP 기업인데 여기는 지금 실적 너무 좋았죠.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너무 좋은 실적이다. 근데 눈높이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어제 시간에서 9% 폭락했다가 장중엔 저 정도 빠졌으면 안 빠진 거죠.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같은 이제 반도체 기업들은 안 좋았고요. 테슬라는 자율주행 논란, 중국 차 판매 감소 이런 이슈가 계속 이어지면서 아마 3일째 빠진 것 같고, 그 모처럼 유통주들이 좋았어요. 코스트코, 달러 제너럴, 이제 미국의 유통회사들인데 여기가 각각 2%씩 반등을 해준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증시가 지금 지표가 없어요. 이번 주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는데, 그래도 미국 금리가 안정화되니까 다우 기준으로는 상당히 좋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RM 같은 이런 좋은 실적을 냈는데 왜 안 가냐? 그게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올해만 40% 올랐고 퍼가 6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평가 논란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런 조정은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적이죠. 비싼 만큼 빠지면 또 가격이 또 낮아지면서 고평가 부담이 해소되거든요. 그래서 우려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 제일 걱정되는 건 펀더멘털이 망가지면서 조정받는 거죠. 뭐 이익이 깨지고 회사의 경쟁력이 망가지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기업이 무너진다. 그거는 경계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많이 올라서 그런 거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와도 뭐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미국 증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쉬어가는 게 맞지 않나. 미국은 아무튼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근데 미국이 괜찮은 게 저렇게 기술주가 빠지니까 다른 게 가버려요. 그러니까 장이 굉장히 단단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기술주 쉬고 나머지 업종들이 올라가는 그런 미국 증시가 최근에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특징은 아무리 좋은 실적 내도 인정 안 한다. 약간 왠지 미국은 지금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닝 시즌, 실적 시즌 끝나가는데 한국 기업들은 66% 정도가 예상치를 상회했대요. 근데 이제 미국은 80% 정도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어쨌든 많은 국가들이 이익이 좋아요. 그래서 실적은 괜찮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이런 실적이 계속 나와지면 증시가 부러져도 겁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죠. 펀더멘탈이 단단하니까요.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면 아마 실적 발표 끝날 거예요. 다음 주 아마 5월 16일인가요? 14일인가? 날짜 한번 봐야 되는데, 다음 주가 실적 발표 이제 마무리되는, 그때 또 분기 보고서 나올 텐데 한번 또 제가 시간 내 가지고 그 이번 1분기 또 실적 그 한번 또 재밌게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재밌게 하는 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번 또 그때 반응이 되게 좋아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다 이제 보고서 나오면요. 그리고 이제 하나증권의 위경재연구원님이 PER로 바라본 방산이다. 그러니까 방산이 사실 옛날이 더 비쌌대요. 옛날 PER이 더 높았대요. 퍼는 뭐죠? 퍼 어떻게 계산해요? PER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익 대비 지금 주가 몇 배냐? PER이 뭡니까? 이익이죠. 당기순이익을,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거죠. 이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가가 올랐거나 이익이 낮아졌거나, 그죠? 얘가 떨어지면 당연히 분모가 낮아지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보면은 PER을 볼 때 이게 PER이 너무 올라갔을 경우는 주가가 오르거나 이익이 확 낮아지면 퍼가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죠. 이건 사실 이렇게 해서 퍼 올라가는 건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동안을 보면 PER이 그 한국이 좀 높았다고 합니다. 국내 시장은 평균 10.5배, 미국이 훨씬 높죠. 이거 다 아시죠? 우리나라 시장. 근데 방산주는 반대예요. 우리나라 방산주가 지난 10년간은 24배로 미국 이제 해외보다 훨씬 높았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이 보고서를 보고 아니 우리나라 방산주가 더 높았다고?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5개사의 평균이 23년 전에는 해외보다 더 높았대요. 엄뜻 이해가 안 가죠. 이유가 뭐냐면 일단 국내 방산이 퍼가 높았던 첫 번째 이유는 일단은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사실 전쟁 중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분단 특수성 때문에 전쟁 위험이 항상 있으니까 이게 방산 기업은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는 수요가 있는 거죠. 국방부에 무기를 계속 만들어 납품을 해야 돼요. 이게 주가 하방을 막아줘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야, 이 한국이란 나라는 이런 나라니까 무기 수용 꾸준하겠구나. 그러니까 일단 밸류를 높게 줘버려요. 거기서. 예. 그게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가의 하방이. 근데 마진이 안 좋아요. 국내 방사는요, 마진이 안정적이긴 한데 정부에 납품을 하면 되니까 이익은 많이 안 나옵니다. 해외가 훨씬 높아요. 그 이익 성장이 제한. 그럼 무슨 얘기죠? 예. 가격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방이 단단하면서 가격은 위에서 좀 잘 버티는데 이익 개선이 쉽지가 않았던 거죠. 마진이 제한적이니까. 그러면 얘는 좀 높고 이익은 높지 않으면 퍼는 자동으로 올라가죠. 이런 구조 때문에 퍼가 높았던 거예요. 근데 23년하고 4년은 달라졌어요. 오히려 우리나라 방산주가 더 할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주가 퍼가 18.8, 해외가 더 높아요. 역전됐죠. 이것도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우리나라 방산주 뭐 재평가 받는다, 뭐 이제는 해외 수출한다, 그럼 퍼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낮아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업의 이익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주가 오르는 것보다. 그러니까 일단 수출은 마진이 되게 좋습니다. 마진이 좋다는 얘기는 수출 많이 하면 이익이 팍 늘어나는 얘기예요. 이익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분모가 확 올라간 거죠. 이익이. 네. 올라갔는데 얘가 이만큼 못 올라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퍼는 못 쫓아가죠. 네, 낮아지는 거죠. 그게 지금 상황이래요. 네. 그래서 이익 증가 기대감을 완전히 반영 못했다. 네. 이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럼 24년 이후에는 뭐냐? 향후 국내 방산 수출은 더 상승할 거다. 예. 그래서 시장이 이제 어떤 합리적인 PER을 찾아갈 전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해외 방산 기업 대비해서 국내 방산 기업의 이익이 앞으로도 더 크게 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익이 늘면 분모 어떻게 돼요? 분모가 높아지죠. 그럼 이 PER 값은 높아지기 어려워요. 얘가 높아지니까. 그죠? 퍼는 낮으면 좋죠. 뭐 저평가돼 있다고 우리가 판단하니까 부담 없다고 보니까. 근데 어쨌든 PER이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이익이 너무 올해 좀 앞으로 가파르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퍼가 아주 막 많이 오르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익 성장에 기반한 주가 상승률을 여전히 유효하고, 예. 그리고 PER이 지금 낮아져 있죠. 낮았기 때문에 적정 퍼로 가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주가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퍼로 좀 풀어보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은 지금 기회가 되게 많죠. 전 세계가 막 지정학적 리스크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수요는 많지 않을까 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다만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게 좀 단점이죠. 그래서 좀 조정은 저는 좀 바꿔 가야 된다. 좀 쉬어가야 되지 않나.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뭐 엔비디아랑 똑같은 거예요. AI가 끝나서 조정이 아니라 많이 올라서 쉬는 거죠. 예, 그런 조정은 뭐 괜찮은 거죠 오히려. 그리고 유한타의 조창민 연구원님이 그 1분기 실적 시즌 점검인데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 그 주가 지수가 단단한 게 추정치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한참 낮았어요 올해 연초에. 주가 박살났죠 아마. 코스피 견조하죠 되게. 예. 요게 뭐냐면 이게 16년도라고 합니다. 16년도에 실제 이익 전망치가 이렇게 우상을 하니까 지수가 안 빠지고 버텼던 거죠. 흔들리긴 해요 중간중간. 그래서 지금도 좀 비슷하지 않겠냐,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익이 이렇게 올라선다면 기대치가 주가지수 버틸 수 있는 거죠. 21년 3분기에는
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넘어갔대요. 예. 근데 주가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죠? 그때 삼성전자도 엄청 실적 좋을 텐데 왜냐하면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분기 전망치가 점점 하회를 하다 보니까 증시가 그런 실망감을 반영하면서 21년도에는 정말 역대급 실적을 냈는데 주가가 부러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그래서 전망이 중요하긴 해요. 근데 다행히 올해 우리나라 기업들 이제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 전망들이 좀 나아지는 분위기들이 많아서 그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에 정말 역대급 이익을 낼 것 같고 22년도가 정말 이게 이익 많을 텐데 그때 레벨까지는 어느 정도 회복되는, 한마디로 한국 증시의 최근의 강세와 이런 이제 부분은 펀더멘털에 근거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거는 증시의 하방을 막아주는 좀 좋은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그동안 반도체가 압도적이었잖아요. 전체 이익 증감이거든요. 4월에 반도체가 이만큼이에요. 근데 5월은 어때요? 반도체보다 비반도체가 더 커요.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확산되는 거죠. 확산. 그래서 반도체 일변도에서 확산. 이거는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빅테크 위주로 이익이 많이 증가했는데 거기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럼 기술주 말고 다른 업종으로 이렇게 바뀌어간다. 이것도 역시 미국의 특징인데 한국과 미국 공이 이제 대표적인 기술주 AI 관련주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분산되고 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이익 추정치예요. 보이시죠? 오히려 미국보다 한국이 더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주가는 안 가죠? 답답하죠, 좀 뭔가. 그죠? 여기 보시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제일 좋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부분은 맞죠. 좀 우리나라 이익 추정치는 좋은 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기업들 몇 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덱스컴 한번 이제 우리 공부한 것처럼 아이센스인데 공교롭게 또 오늘 보고서가 나왔고요. 목표주가 31,500원 유지했고 1분기 연소결당 측정기 매출에서 카카오헬스 있죠. 파스타라는 앱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14억 정도. 이 14억이면 뭐 이게 매출이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연소결당 측정기가 나온 지 오래 안 됐어요. 근데 그거 판매하고 나서 지금까지 매출 12억 나왔대요. 근데 카카오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매출 나온 게 14억이니까 얼마만큼 이게 더 효과가 큰지 알 수 있죠. 아직은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근데 카카오 헬스케어가 4월 말부터 팝업 스토어, 이제 길거리나 이런 매장 같은데 이제 임시 매장을 여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하루 평균 1,000명씩 방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카카오 헬스케어에서 저런 흥행이 잘 된다면 연소결당 측정기 매출이 늘겠죠. 또 하반기에는 한독, 유럽 매출도 늘어날 거랍니다. 한독이 이제 아이센스랑 이제 오랫동안 사업 파트너거든요. 그래서 BGM 이제 개별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그 혈당 측정기도 이제 유통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연소결당 측정기도 얼마만큼 해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한독이란 또 중요한 파트너가 있으니까. 근데 한독은 병원 쪽에 마케팅을 잘한다고 합니다. 유럽은 5월부터 이제 출시 들어갑니다. 연소결당 측정기도 들어가니까 조금 더 나아질 것 같고요. 올해 예상은 150억 회사는. 근데 여기 증권사에서는 미래에셋에서는 165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 분이. 다만 1분기에 그 22년도인가요? 그때 인수했던 아이센스의 유통사, 미국 유통사죠. 여기 아가메트릭스가 실적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영업만 구조조정 진행하고 있고 올해는 손익분기점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이익기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일단 이쪽 아가메트릭스 쪽에선 좀 약간의 플러스 효과보다는 마이너스 효과가 좀 날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쨌든 뭐 잘 구조정도 하고 플러스 되게 만들어내야죠. 그게 또 아이센스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약간의 좀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저는 주가를 결정하는 이거 같아요. 얘가 많이 팔려야 돼요. 지금 이쪽에서 실적 좋아도 얘 안 팔리면 주가 쉽게 못 오를 겁니다. 근데 연소결당 측정기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팔리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게 주가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이게 연소결당 측정기 매출 추이인데 이게 카카오 헬스케어 형이에요.
이번에 파트너 맺으면서 엄청 증가한 거죠. 이게 팝업 스토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커지고 있고, 어제 덱스컴 우리 한번 공부해봤죠. 예, 긴 자료였는데 덱스컴의 성장도 명확해 보이고 당뇨 환자분들도 증가 중에 있고, 특히 이제 2형 당뇨 시장이 커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 공부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뭐 상한가 갔던 실리콘2 뭐 정말 대단했죠. 오늘도 뭐 좋았던 것 같은데, 제목이 과소평가해서 미안해고요. 1분기 매출액이 158%, 영업이익이 297%, 정말 어마어마한 매출과 이익이 점프했습니다. 결국 한류가 자리가 잡히면서 한국 화장품 인기가 뜨거워진 게 명확히 드러난 회사예요. 그래서 뭐 지금 이거를 뭐 투자하시기 좀 힘드시다 하더라도 내용을 알아두면 좋아요. 아, 우리나라 화장품이 진짜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게 여기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한국 화장품이 인기고요. 인도네시아, 네덜란드까지도. 네덜란드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한국가가 아니라 점점 늘어나요. 실리콘투는 다양한 제품을 다양한 국가에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연간 실적 추정치도 변경을 했고, 미국 법인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미국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 화장품 인기가 당사 예상보다 높아지고 있다. 실리콘투는 미국 시장에서 매출 확대 위해 올해 하반기 미국의 대규모 물류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네덜란드 법인의 매출 본격화 시기도 당겨지고 있다. 그래서 추정치를 올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주요 22개국에 수입하는 한국 화장품 중 한국 점유율입니다. 분명히 증가하고 있죠. 예. 미국 아마존의 세럼 카테고리 베스트셀러 순위라고 하고요. 예. 미국이 수입하는 화장품 중 우리나라가 2등이죠. 한때 프랑스도 이겼어요. 점유율 2등이고, 인도네시아, 네덜란드가 이렇게 한국 화장품을 갑자기 많이 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일단 수출이 늘어나면서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실리콘2의 어떤 실적도 그렇고, 정말 우리나라 지금 많은 브랜드들이 해외에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또 그 배경에는 한류 어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K-팝에서 화장품으로 좀 순환하는 한류의 좀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는 ODM부터 시작해서 용기 제조사, 또 이런 유통회사까지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화장품도 한번 저번에 함께 배우기에서 또 한번 그 분석을 좀 해봤지만, 결국엔 뭐 내용은 비슷해요. 인디 브랜드예요. 인디 브랜드 전성시대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그걸 잘하는 화장품 ODM이 있고, 또 용기 만드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좀 받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실제로 주가들도 다 또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SK바이오팜은 일단 이제 미래에셋에서 김승민 연구원님이 실적 좋더라고요. 1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는데 기대를 무려 75% 넘겼고, 엑스코프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 거의 뭐 완전 처음은 아닐 수도 있어도 이제 FDA 승인받고 시판한 치료제 중에선 제대로 자리를 잡은 제품이죠. 뇌전증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69% 증가했고요. 1분기가 비수기인데도 전분기보다 17%, 전분기 대비해서는 17% 성장했습니다. 처방수도 27,000건이 넘어갔고, 경쟁 신약이 출시 47개월 차에 나왔던 수치의 한 평균 2.3배. 그러니까 경쟁 회사가 나온 제품보다 2.3배 지금 더 잘 팔려요. 속도로 보면 빠른 거죠. 엑스코프리 처방 증거는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이 영업 인센티브 제도도 좀 개선을 했고, 기존의 뇌전증 전문의 중심에서 일반 신경과 전문의까지 확대 노력한 그런 결과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올해 매출 36%, 영업이익 흑자 전환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코프리 미국 매출액이 특히 50%나 증가한 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이것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 거 안 느껴지세요? 뭔가 다 공통점이 있죠. 예. 미국 비중이 늘어난 기업들이 주가가 다 괜찮아요. 실적들이. 그게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번 실적의 특징이 확실히 기업들 중에 아까 화장품도 그렇고, 여기 SK바이오팜도 미국인데 미국에서 점유율을 높였죠. 그런 기업들이 확실히 숫자가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동훈 사장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비용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경쟁 신약 대비해서 이렇게 지금
처방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엑스코프리 보이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성장입니다. 근데 이런 거에 비하면 주가는 많이 안 오른 거죠. 그래서 성장은 나온다. 앞으로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미국의 성과가 고무적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LNF는 실적 안 좋았습니다. 뭐 예상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이제 영업 적자가 나왔고 제품별로 그래도 판매는 잘 됐대요. NCM90, NCM523. 예, 이게 이제 이 니켈, 코발트, 망간의 비율이죠. 요런 제품들이 특히 제일 비싼 거죠. 하이니켈. 니켈 비중이 90%. 요게 출하량이 27%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판매 단가 근데 아쉬운 게 빠졌어요. 아직까지 단가 자체는 낮은 상황이고 재고도 갖고 있죠. 근데 재고를 비쌀 때 사놓은 게 있다 보니까 손실 금액이 832억인데 근데 여기서 더 이상 금속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반등을 해준다면 재고 평가가 손실해서 또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추가 반영은 없을 것 같다. 비용에. 이런 내용이고요. 국내 양극재 기업들의 놓인 유사점은 상반기는 바닥을 잡고 하반기가 반등하는 상저하고로 대부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다음 분기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해서 최대 30% 증가할 걸로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자신감 있죠. 예. 작년 12월이 실제 국내 양극재 기업들의 실질적 바닥이래요. 예. 바닥으로 좀 보고 있고 대구시 기준으로 거기서 이제 LNF가 수출을 하는데 이게 3월 기준으로 78%나 수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국내 평균 대비해서 34%나 상회하는 거죠. 예, 그만큼 지금 일단 작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제대로 팔리는 거 맞나? 좀 의심할 정도로 지금 아직까지는 업황이 썩 녹록지는 않죠. 그러나 LNF는 하이니켈, 예, 니켈 비중이 많이 들어간 양극재를 선도하는 그런 기업으로 경영 활동에 대한 톤을 좀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고객사 4680 전지 원통형 배터리 요게 이제 연내 국내 공급 계약이 될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저게 된다면 또 한 번에 모멘텀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뭐가 좋아져서 올라간다 이게 아니고 이제 최악은 지나가고 있구나. 요런 이제 분위기가 오늘 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실적보다는 이제 이런 것들이 가동되고 하면서 연간 생산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양극재 가격만 뭐 또 뭐 엄청 빠진다거나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또 실적은 점진적으로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시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랑 LG엔솔이 일단 업황이 좋아져야 돼요. 그때까지 조금 시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GS 리테일도 실적 좋았어요. 특히 슈퍼즈가 좋았대요. 슈퍼. 기존 편의점도 그래도 조금 개선됐고 특히 근데 좀 아쉬웠던 게 3월에 좀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편의점 매출이 좀 기존점이 줄었다는 거. 그건 계절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좀 안 좋았고 슈퍼가 역시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이마트나 이런 거 가기보단 가까운 거리에 슈퍼를 가버려요. 그냥. 그게 지금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그거의 수혜를 GS 리테일이 명확히 받고 있는 거죠. 다만 주가에 큰 영향을 못 주는 게 편의점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이 편의점이 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GS 리테일 주가에도 좋겠죠. 그래서 오늘 주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본격적인 랠리까지 나오려면 결국 편의점이죠. 편의점. 이건 날씨도 도와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 또 성수기 다가오니까 거기서 만약에 또 장마가 엄청 오면 GS 리테일이나 BGF한테는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비가 안 오고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진다면 실적 개선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날씨가 좀 변수라는 게 투자하기가 좀 애매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회복을 기대해 보고요. 현대백화점은 진짜 아쉬운 게 지누스를 인수하면서 이게 참 답답한 거죠. 지누스 영업적자도 191억 나왔거든요. 돈을 지금 벌질 못해요. 백화점, 면세점 다 잘 버는데 지누스가 다 까먹고 있어요. 백화점의 1분기 기존점, 그러니까 지금 대형마트나 이런 거 잘 안 되는데 백화점도 잘 돼요. 특히 MZ 세대 분들이 많이 가세요. 더현대 서울. 거긴 정말 10대, 20대, 30대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 대비해서 스포츠나 영 패션, 젊은 층이 선호하는 브랜드가
잘 나가고 있죠. 지난해 일회성 이익 영향 제외하면 백화점은 16%나 늘어났다고. 본업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자회사가 지금 갉아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실적을. 면세점도 터닝하고 있고요. 조금씩. 아직까지 적자긴 한데 영업 적자가 좀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면세점은 아무튼 조금씩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고, 진우스가 아쉽습니다. 진우스가 어쨌든 잘 하고는 있는데 실질 지분율은 37%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백화점의 본질은 진우스가 아니에요. 영향은 주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본업 경쟁력은 증명이 됐기 때문에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진우스가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백화점, 면세점 이런 쪽에 모멘텀은 살아있고, 특히 더현대서울이 정말 대단한 백화점으로 또 이제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도 거기 많이 가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이런 가치는 반영을 아예 안 해줘요, 주가에. 그냥 안 좋은 것만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저도 좀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다만 지금 시장은 진우스를 많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진우스 리스크가 좀 완화돼야 좀 강한 랠리가 나올 텐데, 그러려면 또 시간이 약간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실적은 진우스는 좀 아쉽지만 긍정적이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CJ ENM은 이제 목표 주가가 103,000원인데 실적 좋았습니다. 다수의 오리지널 컨텐츠가 1분기 론칭이 됐고, 또 KBO 중계, 프로야구 중계가 붙으면서 가입자들이 좀 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월간 사용자 수가 706만 명까지 늘어났대요. 유료 가입자도 1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이 엔터 사업, 음악 사업도 지금 순항을 하고 있고요. 일본의 보이드 그룹 제로베이스원이 3월에 정식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티빙과 피프스 시즌을 자회사로 갖고 있는데 이 둘이 아직은 좀 실적이 좋은 편 아니죠. 근데 여기서 유의미한 손익 개선, 음악 사업 성과 확대, 수익성이 돋보이는 커머스 사업,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익 개선이 좀 이루어질 걸로 전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J ENM도 나아지는 건 맞아요. 저는 핵심은 매출이라고 생각해요. 티빙의 매출이에요. 티빙의 가입자. 이게 팍팍팍 나와주면 주가 더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계속 지금 증명이 되고 있으니까 좀 고무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티빙 사용자가 감소하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티빙이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프로야구 중계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실적은 어쨌든 뭐 기대보단 잘 나왔어요. 근데 1분기 실적은 의미가 있는데 다만 편성이 제한돼 있죠. 드라마 편성이 옛날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주가가 좀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분기에 뭐 눈물의 영 같은 히트작이 나오면서 인센티브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올해 하반기엔 좀 대여급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오징어 게임 2, 지금 우리 학교는 2, 또 이민호 박보검 주연작 포함해서 총 500억에서 100억 정도의 제작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현재 미국향 TV 시리즈 편성까지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률이 회복되면서 오랜만에 드래곤다운 모습을 보였지만 너무 CJ ENM에 좀 편중돼 있는 이런 매출 구조로는 연간 매출 역성장을 벗어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CJ ENM도 미국의 메이저 플랫폼과 4개의 라인업을 논의 중이래요. 이게 만약에 되면, 이게 확정이 되면 하반기에 분명히 주가 흐름은 더 스튜디오 드래곤이 더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기대감은 기대감이지 이게 된다 안 된다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메이저 플랫폼과 이 드라마 공급하는 거죠. 이거 논의 중인데 여기 좀 잘 돼서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게 지금 나쁜 상황은 아니다. 다만 이게 드라마 제작수가 줄어드니까 역성장은 좀 불가피한 거죠, 매출이. 그거를 끊어주려면 이렇게 해외 쪽이나 아니면 CJ ENM이 다시 드라마 편성을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바닥은 찍었어요. 바닥은 좀 찍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CS윈드는 안 좋았습니다. 목표 주가 72,000원. 이것도 현대백화점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자회사 때문에. 본업은 돈을 잘 벌었어요.
덴마크 하부 구조물 자회사를 작년인가 아마 인수했죠. 블라트 500억 내외에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버렸어요. 해상 변전소 프로젝트에서 지역 하청업체의 생산 차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납기를 맞춰야 되잖아요. 저 문제는 이제 있더라도 어떻게든 납기를 맞춰야 돼요. 날짜에. 그래서 자체 투입 원가를 늘려야 했다고 합니다. 예. 납기 맞추려고 한 거죠. 예. 그래서 해당 이런 프로젝트를 요 부분 이 손실 제외하면 블랏도 한 자릿수 초반에 매출 총 이익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부분이 좀 아쉽죠. 예. 지역 하청업체 생산 차질이 결국엔 블랏에게도 좀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한 번 더 봐야 되겠고요. 아무튼 1분기는 안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윈드타워 이게 주력이죠. 이 주력 제품은 여전히 잘 나가요. 매출이 전년 대비 50% 급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고객사들도 CS 윈드가 만든 제품이 저런 데 들어가죠. 베스타스 덴마크에 이런 데 들어가는데 그 고객사들도 1분기 실적부터는 턴어라운드 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언급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멘스 에너지가 24년에 풍력 매출 가이던스로 올렸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일단 긍정적인 어떤 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회사 이익 개선의 믿음이 어쨌든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좀 주가가 그러니까 오르기는 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괜찮아요. 본업도 잘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잘하는데 아쉬운 건 자회사가 대규모 적자를 봤는데 저게 다음 분기에 또 적자 보면 어떡해요. 이거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주가 급락해버린 거죠. 그럼 저거를 극복하려면 저 자회사 실적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분기에 협상을 해가지고 가격을 올릴 수도 있대요. 그러면 이제 손실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주가 반등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자회사의 이익 개선 필요하다. 그러기 전까지 현대백화점 사례랑 비슷하죠. 지누스 때문에. 그래서 자회사의 실적을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올은 이제 NH의 심의섭 황지연 연구원님이 적어주셨고 1분기 영업이익 기대치를 넘었고요. 좋은 실적 냈고 ITC 소송, 어떻게 보면 이제 특허 같은 거에 대한 소송이죠. 요구에 기술 이전 관련된 수입이 좀 일부 잡혀서 비수기거든요. 1분기가. 그럼에도 전분기하고 비슷한 수준의 매출액이 나왔다고 합니다. 고마진 소모성 제품도 여전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습니다. 지난해 미주 지역 쪽이 좀 실적이 안정적이었고 신규 거래선들이 좀 확대가 되면서 좀 괜찮았는데 올해에는 중국, 브라질 지역에서의 성과도 한번 눈여겨보자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송 관련해서 이제 그 JCS 메디칼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우리 특허 뭐 침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원래 4월에 발표돼야 되는데 일정이 7월 9일로 연기됐어요. 연기된 이유는 단순한 일정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월 6일로 일단 이제 ITC 소송은 좀 시간이 좀 더 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올이 어쨌든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저걸 빼고라도 어쨌든 원천 기술도 갖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 이제 밸류가 좀 괜찮은 편이죠. 근데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매출액이 2017년에 71억에서 122억, 311억, 425, 110, 올해 1분기까지 벌써 112억이에요. 어마어마한 매출을 내주고 있어요. 매년. 이렇게 성장을 하니 이게 지속되느냐가 좀 걱정이죠.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지. 해외 지역도 확장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매출액 성장이 계속 이어질지 꾸준히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비올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이번 1분기도 그런 게 확인된 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 그 보고서는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짧죠. 보고서도 많지는 않았고 그리고 오늘 일단 그 실적 추정치 올라간 기업은 실리콘투 아까 화장품 유통사 여기가 영업이익이 무려 72.3% 전망치가 올라갔고 CJ E&M도 11.6% 정도의 그 이익 추정치 상향이 있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부자 매수는 어제 디지털 대성이 매수가 들어왔고, 안 그래도 오늘 아이센스가 남학현 대표가 이제 어제 공시가 나왔어요. 3천주 6천만 원어치. 간간히 대표가 매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게 APR이 여기 보니까 여기 상무부사장 대표가 자기 회사 이제 상장했잖아요. 주식을 더 샀더라고요. 네. 그래서 35억 정도 되는 규모의 장내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APR의 가정용 그 피부미용 의료기기 요게 이제 아이템이 요새 뭐 잘 나가는데 그게 실제로 실적까지 계속 이어지고 미국 판매까지 이어질지 잘 지켜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내부자들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좀 매수한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시는 SK 오션플랜트가 오늘 좀 CSN들은 주가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어제 공시가 떴는데 해상풍력 발전단지 프로젝트 재킷 있죠. 이거 이제 바다에 꽂는 거죠. 예. 그런 재킷 제작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근데 677억 규모 정도 되고요. 대만의 해상풍력이고 기다렸던 이제 풍력 수주가 나온 거죠. 근데 이게 경영상 비밀 유지라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고객사가 누군지 명확하지 않아요. 대만이에요. 근데 대만이 그 기억하시죠? 우리가 작년에 라운드 3라고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나눠서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에 한 거는 스케줄상 라운드 3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기다렸던 대만 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SK 오션플랜트한테 좀 긍정적일 수 있는 그런 뉴스고요. KT가 자기 주식 소각한대요. 그래서 전체 주식 대비로는 1.9% 정도 소각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보고서는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증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올랐고요. 코스닥은 안 좋았어요. 근데 코스피도 오른 거에 비하면 많이 밀렸죠. 아침보단. 그래서 결국 2727에 좀 끝났고, 조금 뭔가 한국은 답답한 그런 느낌이고, 코스닥은 오히려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진 이런 모습입니다. 힘이 전혀 없는 그런 이제 코스닥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왜냐하면 코스닥은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가 가야 돼요. 이 3대장인데 얘네 셋이 다 요즘에 힘이 없어요. 최근에. 그러니 뭐 올라가기가 쉽지 않죠. 화장품만 가서는 안 되고요. 역부족이죠. 다른 업종들이 보다는 절대적으로 이 세 개 업종이 가져야 되는데 이들이 좀 부진한 게 좀 하나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외국인 기관은 다행히 좀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연기금까지. 그래서 오늘 수급 상황은 좋았기 때문에 코스피는 좋았고, 섹터로는 오늘도 해운주입니다. 해운주가 요새 아주 뜨거워요. 페노션도 어느새 4,800원, 이게 4,000원까지 빠졌었거든요, 얼마 전에. 근데 업황 좋았는데 참 주가 어려운 것 같아요. 4,000원까지 빠질 때도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벌크선 괜찮다 했는데도 주가가 그냥 무너져 버렸죠, 사실. 근데 이제 뒤늦게 올라가고, HMM도 괜찮은 게 요새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까지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뒤늦게 좀 반영하면서 해운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전선주는 일진전기가 좋았고요. 화장품 회사들도 오늘 실리콘투가 또 상한가에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아이패밀리 SC 뭐 보면 VT가 15%, APR도 오늘도 한 6% 이상 좀 반등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그 실적들, 뭐 실적도 그렇고 다 분위기들 좋게 일단 마무리가 좀 되면서 화장품주들의 랠리는 계속 좀 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화장품 쪽에서는 인그루드랩은 좀 빠져버렸네요. 아침엔 아까 막 급등하다가 그러니까 실적 발표했는데 일단 이게 예상치는 없어요. 이제 인크루드랩은 예상 실적은 안 나와 있는데 실적이 좀 기대에 못 미친 건지 그건 한번 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크루드랩은 오늘 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좀 오후에 좀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는 오늘 그 CJENM 여기가 9%나 급등을 해서 좀 분위기가 괜찮았고, 아까 이제 설명드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좋았고요. 그리고 IT 대표주에서는 오늘 오랜만에 진짜 LG전자가 4.5%나 급등했고, 오늘 밸류업주들도 다 좋았습니다. 은행업종 분위기 괜찮았고요.
그리고 편의점도 오늘 분위기들 괜찮았어요. 특히 GS 리테일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좋은 분위기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LNG 뭐 피팅 쪽도 KSP가 뭐 혼자 가네요. 그냥 8%나 올랐고, 하이로 코리아 좋았고, 요새 게임주도 분위기 좋은 게 펄어비스가 11%, NC소프트도 기대보단 잘 나왔어요. 실적이 정말 주가들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모처럼 이 많이 빠졌던 게임주들 위주로 해서 주가가 급등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와, 현대마린솔루션 아마 수급 이슈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지금 시총 8조죠. 8조면 대한항공을 조금만 올라가면 대한항공 이기거든요. 대한항공 이기면 시총 50위 안에 들어가요. 그럼 코스피 200에 편입 요건이 조금 갖춰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당부드리지만 들어가시면 안 되고, 예, 그냥 지켜만 보세요. 아무튼 이제 수급 이슈로 계속 좋은 분위기는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 기자재도 좋았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자동차 쪽도 오늘 좀 일부 기아가 좋았네요. 기아가 2%, 현대차, 기아 다 반등했습니다. 면세점은 좀 오늘 현대백화점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진우스 때문에 좀 안 좋았고, 다른 쪽은 큰 변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대표주는 하이닉스 혼자 좋았어요. 삼성전자는 조금 부진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 유리기판 빠졌고, 확실히 반도체 소부장 힘이 없죠. 요즘에 유리기판, 뉴로모픽, 온디바이스 AI 다 좀 분위기들 안 좋고, 칩스 엔비디어도 오늘 11%나 빠졌는데, 글쎄요, 이게 뭐 이슈가 있나요? 예. 특별한 뉴스는 저도 이게 본 게 없어서, 예. 근데 최근에 어쨌든 실적은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실적은 좀 안 좋았는데 기관들이 매물을 64만 주 쏟아버렸네요. 예. 근데 뭐 이런 악재나 이런 건 나온 건 없는 것 같은데, 뭐 외국인도 샀고, 그래서 기관이 왜 팔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기관들의 좀 매물이 쏟아지면서 일단 주가는 좀 급락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또 장비 쪽은 오늘 AP 시스템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이게 이오테크닉스, AP 시스템, 한마디로 이제 반도체들이 다 무너져 버리네요. 최근에 완전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네. 근데 여기도 보면 기관들 같아요. 그죠? 지금 보면 기관이 포트폴리오 정리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보시면 기관들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약간 주가 급락에,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반도체주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를 때 쫓아가지 마셔라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또 흔들리게 되면 다음 주 정도엔 또 기회가 오겠죠. 근데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 좀 짜증나죠. 이렇게 빠져버리면 기분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기업들이 좀 변동성이 반도체가 커지고 있다는 건 조금 염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낸드 쪽도 다 많이 빠졌고요. 예, 전체 소부장이 다 안 좋았네요. 다들 많이 흔들린 하루였고, 아까 칩스 엔비디어 빠지면서 자율주행도 좀 오늘 분위기가 썩 좋진 않았습니다. 다 같이 빠져버렸어요. 스마트 레이더, 요게 레이저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이쪽도 좀 많이 빠졌고, MC넥스도 좀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더블 폰, 백화점, 2차전지도 여전히 좀 부진했고요. 네. 조선주도 오늘 이제 마린솔루션 좋았는데 하나오션이 조금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 결국 시장을 이끄는 그런 중요 섹터들은 다 분위기가 안 좋고, 특히 코스닥은 소부장이 좀 망가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썰렁했다라고, 시장은 일단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고, 그 외의 업종들이 좀 순환매가 도는 그런 장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총 상위 기업들 한 번만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 오늘 마린솔루션, NC소프트, CJ, 뭐 미래에셋증권, 넷마블, 또 LG전자, 그러니까 밸류업이나 일부 IT나 게임주들, 신규 상장 기업들이 좀 좋았는데 특징은 없어요. 없는 상태였고, 안 좋은 쪽은 한국전력의 실적이 안 좋습니다. 생각보다 빠졌고, 하나오션, 또 현대오토에버, 크래프톤,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은 좀 일부 쉬어갔고요. 삼성전자가 어쨌든 오늘 좀 빠지면서 코스피가 오른 건 사실이지만 약간
부진하게 끝이 났고, 코스닥은 이게 보시면 시총 상위 기업들이 다 안 좋아요. HLB가 다음 주에 간암 치료제 이제 발표하거든요. 5월 16일 날 이제 공개가 되는데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HLB가 급락을 했고, 이오테크닉스가 9%나 빠져버렸고, 예, 별 이유도 없는 지금 상황에서 흡부스프, 예, 그리고 뭐 리노공업도 좀 빠졌고요. 예, 반도체 소부장들이 갑자기 추풍낙엽처럼 이렇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은 좋죠. 화장품은 실리콘투가 상한가를 갔고, 재룡전기 여전히 좋고요. 예. 시노펙스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넥슨 게임주 2차전지 일부 장비, PNT도 실적이 아마 잘 나왔을 거예요. VT, 예. 그러나 반도체는 다들 좀 시퍼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쨌든 그 시총 상위 기업들 보면 증시를 이끌 수 있는 그 중소형주들은 좀 부진했고, 코스피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하이닉스나 밸류업 관련주들이 그래도 시총이 큰 편이니까 이들이 좀 올라가면서 코스피는 좀 선전을 했다. 그러나 위는 좀 막히고 아래도 막혀 있는 뭔가 좀 이 답답한 박스권 장세가 아직까지는 좀 이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조금 더 제가 체크는 해보겠지만 갑자기 막 급락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오후에 막 이렇게 무너지는 기업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거기에 또 내용들이 있으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까지 뭐 뉴스가 나오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건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또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한 주도 뭐 어떤 기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많은 분들의 희비가 좀 교차할 것 같은데 그만큼 좀 만만한 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잘 대응을 해주시고, 어쨌든 펀더멘털이 망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단지 뭐 수급이나 또 많이 올라서 빠졌거나 이런 경우는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게 못 날린가 이러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미국의 엔비디아도 그렇고 아무튼 안 좋아요 요즘에. 반도체 미국에서는 기술주는 안 좋아요 최근에. 예, 그 분위기가 오늘 기관들의 어떤 이런 좀 IT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매물을 좀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쪽. 근데 이제 늘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고생이라기보다는 또 너무 많이 올랐던 이런 반도체를 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 구간이 올 말까지는 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좀 잘 활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배우기는 이제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틀째 좀 찍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번엔 사실 좀 말씀드리면 좀 무거운 애들입니다. 그 중동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로 나눠서 영상 찍었거든요. 좀 재미는 없어요 사실. 재미는 업종은 아닌데 한번 들어보시고 또 잘 의사결정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상 물러가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